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네. 출연하게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아마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 단장이시고 또 불교학술원의 그 인문한국 HK죠. 예. 네. 연구사업단 단장으로 또 한국 불교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었습니다. 그때도 참 교수님 모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눴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바쁜 행보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6월 3일인가요? 우리 성철 큰 스님 그 생전 소장하셨던 고문원의 목록과 이미지를 담은 백년암 소장 고문원 도록, 네, 성철 스님의 책을 발간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그걸 설명하려면 그 전에 제가 맡고 있는 ABC 사업, 네.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성철 네. 스님의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네. 그 사업은 그러니까 한국 역대의 중요한 불교 문헌들을 네. 집성하고 역주 편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첫 작업이 집성인데 네. 그 중요한 문헌들을 저희가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발굴하고 네.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네. 성철 스님의 경우에 사실 그 처음으로 가면 한 10년 전입니다. 네. 그때도 제가 이 사업을 맡고 있을 때였는데 백년암에 방문을 해서 네. 원태 큰 스님께서 그 성철 스님께서 직접 보셨던 서고를 네.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 당연히 뭐 서고에 들어가는 게 별일 아니나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큰 스님 살아 생전에는 네. 아무도 거기를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거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책이 수천 권이 있는데 저희들 선임께는 성철 큰 스님께서 네. 책 보지 마라는 네. 이런 말만 들어서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게 네. 아니고 책을 보지 말라고 하신 거는 네. 선방에서 지금 납자로서 실참을 살고 있을 때는 네. 그때는 보지 말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 이외에는 아마 성철 스님만큼 책을 많이 읽으신 분도 없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 잘 조사를 하고 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데서 시작이 됐고요. 벌써 한 10년이 흘러서 백년암 측이 아주 전폭적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다 그거를 분류한 다음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미지들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책이 네. 나오게 된 거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정말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시는 큰 어른이시지만은 네.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공부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 책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네. 정말 또 누구는 그래요. 이게 꽂아만 놓고 네. 안 봤냐.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깨알 같은 메모도 있고 네. 정말 그 교수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참 네. 공부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네. 느꼈고 거기에 올곧이 남아있는 그런 책을 그렇지요. 출판한 겁니다. 네. 예. 그 큰 스님께서 생전에 보셨던 그런 책들이 다 아카이브 구축할 때 좀 다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네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촬영할 거는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도록이라는 네. 방식으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이제 ABC 사업 같은 네. 경우에 그게 이제 한국 불교 전설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근데 한국 불교 전설을 한글로 다 옮겼을 때에 네. 최소한 한 200여 권의 책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지난 1월 달에 네. 100권이 막 넘었죠. 그래서 그렇죠. 100권 왕관에 대한 학술대회도 했고 네. 그것에 관련된 어떤 책자도 저희가 발간을 했었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그 대작불사에 이제 반환점을 겨우 돌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참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카이브 사업을 구축함에 있어서 우리 불자뿐만이 아니라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국민들도 접근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서적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저희가 아카이브 사업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구성 내용이 이제 통합대장경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의 국보인 해인사 8만대장경, 네. 고려대장경의 그 경판 이미지하고 네. 해당되는 그 한문 텍스트가 있고 그렇죠. 그것에 관한 한글 번역이 네. 3자가 다 한꺼번에 보여지게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이미지까지 나오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사실 관심만 있으시면 지금 네. 이 순간에도 온라인에 접속해서 불교 기록문화유산 딱 치면은 네.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네. 부처님 말씀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지까지 해서요. 네. 그리고 또 한국불교전서, 한국에서만 나온 고대의 그 한문 불서들을 네. 우리 시대에 맞게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고 네. 또 그것도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네. 페이퍼로 책으로도 출판하지만은 네. 같은 것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은 관심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수중에 부처님 그렇죠. 말씀이 다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정부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국고의 지원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또 언제까지나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좋은 원을 세웠기 때문에 네. 국고든 어떤 방식으로든 네.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의 원력이면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또 현재 학술원 원장님이 큰 원력을 갖고 예,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참 좋은 기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우리 교수님 제가 이제 앞에 소개를 할 때 지금 아카이브 단장도 맡고 계시고 또 인문학 한국 HK 사업단 단장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맡은 보직만으로도 사실은 교수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실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동국대학교에서 이 최초로 개설을 했잖아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또 학과장까지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지대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뭐 종무행정학과일 수도 있고 네. 불교경영학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는데 그 저희 과는 이제 불교에다가 경영학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거에 이제 신방과라고 했던 거 뭐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잘 담길 수 있는 명칭에 대해서 네. 부디스트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혹자는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네, 뭐 장사하는 경제. 거 아니냐 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한마디로 부처님 정신으로 무장한 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정식으로 동국대 네. 일반대학원에 있는 석사 박사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그 CEO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3, 4개월간의 단기 과정이고 그렇죠. 이거는 3년, 4년 열심히 공부해서 네. 수료하고 논문을 쓰면은 네. 박사 학위가 나가는 정식의 네.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종단에서도 많은 네. 스님들께서 네.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런 어떤 경영 관련 업무를 보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보면은 좀 늦었다, 네. 빨리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하는 맞습니다. 게 있고 또 불자로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나왔어야 될 것이고 네. 부처님의 정신이 사회 속에 펼쳐져 갈 때에 네. 어쨌든 이 사회는 자본주의고 경제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법하게 바꿔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들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과가 이 개설이 되게 된 어떤 배경 내지는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흔히 불교하면은 네. 무소유,
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대표적인 맞습니다. 것으로 붙어 있는데 네. 사실 무소유 맞죠. 불교의 네. 중요한 정신이긴 한데 그것이 나온 경전의 어떤 맥락을 보면은 네. 사실 무소유는 무집착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물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네. 물건을 포함한 하다못해 관념적인 어떤 생각까지도 네. 그것을 네 것이라고 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원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하다못해 절살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사찰의 삼보정제를 관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경영입니다. 네. 그것을 고지고대로 무소유로 하면은 어떻게 네.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네. 한국 불교 1700년의 그 위대한 문화유산들 네. 그거 다 국보이고 그 엄청난 거를 네. 현대적으로 관리 경영하지 않으면은 네. 어떻게 후손하게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소유 정신도 좋은데 그건 네. 무집착이라고 보고 네. 특히 재물에 관한 한 네. 정당하게 벌어서 네. 많이 벌어놔야 많이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승불교는 최고의 덕목이 보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시하려면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다만 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정당하고 떳떳하고 훌륭하게 벌어서 네.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경영 정신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될 때 불교가 또 잘 사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도 많을 텐데 물론 또 스님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원하는 불자님이나 스님들 누구나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저 관심이 중요한데요. 현재 그 종단에서 여러 교역직을 맡고 계시는 일선에 네. 계시는 스님들 또는 이제 불교적인 신심을 가지고 일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또 이런 경영자가 아니래도 언젠가는 경영을 해야 될 지금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단기 과정이지만은 최고의 과정을 수료를 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 네.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다만 네. 그 교육법상 네. 저희가 석사 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사 과정 들어오려면은 4년제 대학의 네.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박사 과정은 오시려면은 이제 석사 과정이 준하는 것을 네. 마치셨어야 되고 예. 또 박사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석사 입학에 준하는 네.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4년제 학부를 졸업하셨고 어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념에 대해서 공유하신다면은 네. 누구래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어떤 뭐 약간의 특혜가 또 있나요? 예, 네. 동국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조계종 종립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조계종에 네. 소속이 되어 있는 스님들이 학생으로 온다면은 네. 저희 동국대학교에 건학이념 구현 장학금이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65%를 감면 받으니까 네. 35%를 자부담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한 학기로 보면 한 150만 원 정도라고 네.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자부담을 하시면은 네.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시간이 또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네. 현장에서 소임을 맡으셨으면은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간에도 많이 개설이 되지만은 네. 경영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네. 학과의 특성상 야간 과목들도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간 야간을 본인이 잘 이렇게 그 학점 배치를 해서 신청을 예. 하시면은 예. 꼭 뭐 주간만이어서 안 된다 그런 네.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뭐 나이를 물어보셨는데 네. 요새는 거의 평생 교육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네. 의지만 있다면 사실은 못할 건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주야관으로 자기가 학과의 과목에 따라서 잘 배치만 하면 소임을 보면서도 충분히 네, 다닐 수 가능합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럼 현재 이제 첫 학기는 언제부터 모집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는 9월부터 네. 이제 정식으로 개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학생의 모집은 대학원생 모집은 둘로 나뉩니다. 일반 네. 전형 그리고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6월 초
6월쯤에 6월 이제 초. 실시가 됐고요. 네. 특별 전형은 7월 초에 네. 하게 됩니다. 예. 특히 특별 전형은 네. 학과장 추천서만 있으면은 그렇군요. 입학이 가능한 네. 상당히 이제 특별한 네.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관심 있으시면은 다 네.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와서 좀 공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수업이 주로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불교 학술원에도 개설이 되나요? 이게 일반 대학원인데 네. 저희는 이제 일반 대학원 내 협동 과정입니다. 그렇죠. 협동 과정이라고 하면 네. 이제 몇몇에 관심 있는 과가 그렇죠. 연합을 해서 운영이 예.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부디스트 비즈니스, 네. 그러니까 어떤 불교와 그리고 경영 네. 그리고 신문 방송 이런 네. 여러 가지가 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하나의 네. 단일과로 출범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협동 그렇죠. 과정이고 네. 참여학과는 4개의 학과입니다. 네. 불교학과 그리고 불교학술원에 있는 한문물점 번역학과 네. 그리고 경영학과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이 4개 과가 연합이 되는데 네. 협동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강의 편성표를 해놨는데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경영학과의 조직 관리를 듣고 싶다 네. 하면 거기 가서 그걸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 학점을 따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전문 분야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희가 일종의 코디를 하는 또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지도를 해서 본인의 관심사에는 어느 과목을 듣는 게 좋겠다 네. 해서 이거를 듣게 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학과의 특성상 4개 과가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불교학과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신을 네. 가르치는 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교 정신에 입각했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네. 하는 것을 율장이나 불교 윤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그렇죠. 불교학이 참여한 이유가 되고요. 네. 그것에 관한 어떤 원전의 증거 같은 것들을 네. 한문물점 번역학과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불교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경영학과에서는 뭐 재무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네. 솔직히 스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근데 네. 그거를 잘 해야 절살림도 되고 네. 또 일반 신도들한테 네. 가르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고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네. 소위 미디어, 뭐 네. 신문 방송들을 통해서 네. 소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보와 소통.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살림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배우고 이걸 네. 어떻게 여법하게 소통하고 해서 같이 갈 것인가. 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라고 하면은 철학이나 경영학 하기가 수여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회학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 학위 명칭이 네. 석사 같으면 사회학 석사, 박사 같으면 이제 사회학 박사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그걸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제 경영학 박사 같은 거는 네. 뭐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별도의 인증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위 MBA 과정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별도의 까다로운 과정이 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사회학이 원 정신에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결국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사회 대중들한테 펼치냐 하는 네.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가장 포괄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사회학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여 교수들이 있어요. 네. 각 과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네. 그것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다 하니까 비즈니스가 들어가니까 불교 경영학기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사회학이다. 그리고요 이제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주관 기관이 불교 학술원이잖아요. 이 불교 학술원 불영 자광 큰 스님께서 지금 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과 신설하는데 특히나 적극적으로
권하셨다고요? 예. 네. 이 학과는 동국대학교의 일반 대학원 과정입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정식 소속인데 어떤 과든 이제 주관, 네.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 주체가 이제 불교 학수단이 되고 저희 자광 큰 스님께서 학수단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큰 스님께서는 평생을 포교 일선에서 그렇죠. 사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취임 직후에 네. 말씀이 보니까 현장 일선에서 불교를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거를 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불교 학술원이죠. 그래서 네. 학술적으로 뭐 제가 하는 그 ABC 사업이라든가 HK에서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게 이제 기본적인 예. 업무가 될 텐데 이제 큰 스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그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그래서 지시를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나 했고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도 그건 참 좋다. 네.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늦은 그렇죠.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원장님의 그런 관심이 없었으면 이 학과가 탄생되지 못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학과장 소임을 맡으셨잖아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지향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의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네. 예. 어떤 인재상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이고 연합인데 그야말로 불교와 네. 그리고 경영학 그리고 뭐 미디어 네. 이게 삼자인데 불교라 하면 여기서 부처님 정신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불교적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네. 그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펼치려면은 네. 실제 산업 현장이라든가 경영 일선에서 펼치려면은 네. 경영에 대한 테크닉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 관리, 재무 관리, 인사 관리 등 네. 현대적인 경영 기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 네. 그리고 또 거기 추가해서 그렇게 있는 것들이 사람 사회 속에서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홍보 이런 것들을 겸한 네. 이런 불교 정신으로 무장한 경영 일선의 전문가들 네. 그런 것을 양성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그 불자 경영인들이 많이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송을 보시는 우리 스님과 불자님들께 이 우리 신설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에 대한 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부탁을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 과가 신설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일선에 계시는 스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랬더니 스님들께서는 너무 늦었다. 네. 진작에 있어야 됐다는 말씀도 있고 좀 네. 부끄러운 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때가 또 제일 빠를 때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근데 이 현대 사회는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도 지금 다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또 한 가지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아까 무소유가 무집착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네. 이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들의 탄생 배경을 보시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목사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네.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하루아침에 뭐 사막에서 폭풍 쳐가지고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네.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 게 됐고 그렇죠. 예. 유교라고 하는 것은 농업사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유교적인 충효 네. 논리를 가지고 왔던 건데 예. 불교는 인도에서 네. 출범할 때 이미 상당 부분 도시화되고 상업화된 시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교야말로 세계 종교 중에 유일하게 네. 상업사회 속에서 출범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네. 지금 뭐 누가 자본주의가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상업과 경제가 주도하는 사회죠. 그렇죠. 사실은 불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뜻밖에도 불교인들이 너무 네. 그 점에 대해서 네.
그 등한시한 감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네. 절살림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우리들의 그 신자들을 제대로 제도하기 위해서도 네. 경영과 경제를 알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늦었지만 출범함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많이 오시면 됩니다. 많이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신설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학과장을 맡게 되실 우리 김종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많은 스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불자 경영인들께서 이 학과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현실 경영에서 많이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BTN 불교TV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동행을 해주시고 꾸준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불교학자 김종욱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영문으로 된 저널 같은 거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교수님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교계에서는 우리 불교계에서는 드물게도 교수님께서 동서양 철학의 두루 정통한 불교 철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불교와 또 서양 철학의 접목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네. 정통함이라고 한 건 좀 과찬이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은 네. 우연적 필연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그때는 이제 소위 그 뺑뺑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갔던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네. 세대인데 그래서 제가 동대부고를 가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동대부고의 시스템이 뭐 네. 당연히 일반적인 교과도 있지만은 네. 종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불교 교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생이 뭘 알겠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이제 국민윤리하고 불교 교학 시간을 네. 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셨어요. 저도 교생으로 나갔었는데.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네. 작고하셨지만 이제 박선영 네. 교수님이라고 교법사 네, 교법사님. 계셨는데 네. 그분한테 이제 윤리하고 불교 교학을 같이 배웠는데 네. 그분이 윤리 시간에 서양 철학사를 가르쳐 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셨군요. 애들한테. 네.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불교도 처음이었고 네. 서양 철학사도. 근데 이거를 한 분한테 듣다 보니까 연결이 잘 되고 그래서 네. 야, 참 멋있다. 재밌다. 막연하지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국대 불교학과를 오다 보니까 네. 그 이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고 철학 공부를 거의 같이 하는 네. 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스님 말씀처럼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생소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십 년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대학원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불교가 이제 분별심을 놓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분별이 치성한 철학가자가 앉아 있냐 하는데 네. 좀 뭐 작은 생각이지만은 네. 오히려 이게 불교가 참 훌륭한데 네. 이걸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서양적인 네. 문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학교에 불교학과에 입학을 하셨고 또 이후에는 유식 사상과 후설의 그 현상학에 대한 그 비교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또 진학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막상 대학원에 가셔서는
관심을 하이데거 쪽으로 옮겨가세요. 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학원 석사를 진학할 때에는 네. 아까 말씀처럼 이제 불교 유식학과 후설의 현상학 비교를 하고 싶었죠. 네. 왜냐하면 그게 잘 매칭이 되고 이미 선대의 업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목적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이제 서양 철학 위주만 되는데 네. 저는 뭐 현상학도 좋지만은 이제 불교와 그 비교 생각이 있었는데 그쪽에 당시의 전공 교수님은 불교에 네.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그분 밑에 가봐야 네. 뭐 제 원래 목표는 아닌데 다행히 이제 하이데거를 하신 교수님을 제가 지도 교수로 모셨는데 그분은 그분의 선생님.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 되시는 분이 네. 청송 고영곤 선생님이시라고 네. 선의 세계를 쓰신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철학계 1세대로서 이제 전설적인 분이고 네. 이제 성철 스님과도 아주 친분이 막역했던 네. 아주 선의 세계 명절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의 제자였기 때문에 불교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게 됐고 그 인연으로 제가 청송 선생님을 네. 말년에 한 10여 년을 시봉을 들 네.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썰도 좋지만은 하이데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더 네. 불교 친화적이지 않나 해서 그건 역시 우연적 필연이라고 보는데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 사상을 이 서양 철학과 접목을 해서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는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학문을 해오셨는데 불교의 현대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현대화라고 하는 거는 뭐 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현대라고 하는 게 contemporary, 네. 그러니까 동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를 사는 네. 사람들과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교의 현대화라 하면 2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을 네. 이 시대의 언어와 관심으로 펼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불교 역사를 보면은 요새야말로 부처님 당시대보다도 더 불교의 호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교조께서는 참 힘드셨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그 네. 기득권의 종교, 그렇죠. 브라만교가 네. 있었고 거기에 작게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일생에도 여러 가지 위기도 있으셨지만. 네. 근데 감히 네. 좀 할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시대보다 우리가 더 낫다. 네. 왜냐하면은 네. 현대화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것으로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네. 자연과학의 그 어떠한 내용도 불교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을 모시다 보니까 네. 과학 얘기만 나오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과학 얘기해봐야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요새식으로 네. 보면 이게 관계성의 논리 같은 건데 그렇죠. 예. 현대과학 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 것들. 네. 그래서 과학과 잘 가고 20세기 이후에 서양의 철학은 역시 신을 다 포기했습니다. 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한 이래로 네. 서양에서 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네. 소위 과학과 철학 분야에서 놓고 보면은 네. 그나마 인류가 멸종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종교가 있다면은 그 네. 불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신으로 갈 수 있는, 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불교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고 네. 가장 필요하고 좋은 시절을 만났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이 시절을 이렇게 보내냐. 네. 할 일도 많고 네. 우리 좋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한국 불교 세계화하자고 하는 게 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알리는 거는 우리는 뭐 잘난 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좋은 것을 인류가 같이 향유해야 되는 것은 네. 이것은 의무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꼭 실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국 불교가 남긴 다양한 기록물, 우리 불교 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신데, 제가 또 이 좀
우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서적이든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서적마다 다 최고의 부처님 경전 말씀이고 또 서적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중에서 최고의 불수를 한번 꼽아보시라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작업하면서 이 서적만큼은 나에게는 최고다. 왜냐하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수님께는 최고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또 최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께 어떤 서적이 최고였습니까? 그 한국불교전서는 한국불교 1700년 동안 특히 스님들께서 쓰셨던 그 문헌들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한글로 계속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본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모두가 다 최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 뭐 최고라고 고른다면은 저는 최근에 나온 원효 스님의 금강산맥 경로를 꼽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훌륭한 책이어서 많이 번역서가 있는데 번역은 사실 100%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것들을 보면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나왔고 또 훌륭한 번역이 됐는데 내용상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승의 책이기 때문에 공사상이 기본이고 또 열애장 불성사상을 깔고서 일미관행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을 지향하시고 그래서 원효 스님의 평생의 원력, 대승보살도를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최고라고 꼽습니다. 하지만은 뭐 일단 저희가 한 100여 권의 번역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사에 따라서 불자 여러분들의 최고 서적은 또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경의 가치와 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을 통해서 K-팝을 잇는 K-부디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또 큰 서원이 궁금해집니다. 그 K-부디즘은 제가 언젠가부터 이제 그것을 전도사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K-팝도 있고 뭐 K-무비, K-필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K-부디즘이야말로 진작에 나왔어야 될 거고 K-팝이라고 하는 것이 팝은 팝인데 한국적 정서가 있고 또 한국 스타일의 것으로 세계화된다는 뜻이라고 봤을 때요. K-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의 세계화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태산 같은 자부심 얘기했지만은 부처님 말씀 2500년도 있지만 이 땅에 있어온 1700년의 한국 불교의 유산. 저는 태산 같은 존재입니다. 저한테는. 거기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어 왔고 1700년은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의 종교가 뭐 어떤 종교를 떠나가지고 한국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 스타일로 해서 알리면은 서로가 좋습니다. 우리 거 알려서 좋고 서양인들은 모르는 거 이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니까 좋죠. 그래서 저는 그걸 K-부디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ABC 사업, 그러니까 불교 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인데 이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뭐 욕심으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십 년 가면 좋겠지만은 국고 지원은 또 그 나름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한국 불교의 문화 콘텐츠들을 총 집성하는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해볼까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적 수준에서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 K-부디즘일 수 있고요. 또 뭐 지금 밝히긴 그러는데 또 딴 기관에 한국 불교를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되면은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어떤 기록유산을 대장경 중심으로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불교의 내용, 콘텐츠를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우리가 영어나 프랑스어를 통해서 한국 불교를 알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까지 되면 정말 한국 불교 1700년을 세계화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K-부디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려놓고 기획해 놓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잘 성취가 돼서 그야말로 우리 1700년의 것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들께서 또 특히나 우리 스님들께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구나. 마음의 무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요즘 뭐 포교가 어렵다, 뭐 노령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 불교 인구가 너무 작아졌다, 또 뭐 청소년 포교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참 많이 전했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자라는 뭐 권유도 많이 했지만 오늘 정말 불교 학자, 정통 불교 학자로서 이렇게 와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좋은 시절이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힘이 납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많이 관심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신설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학과장이신 김종욱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가 불교계 인재뿐 아니라 불교 외부의 사회 리더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학문적인 만족과 또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원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권혁필 불자님, 그리고 김명길 이문성 불자님, 장재성 한나경 불자님, 이군자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셔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